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아침이죠. 네, 미국이 반등다운 반등을 해주면서 뭔가 썸머넬리가 잘 나가다가 한번 찰컥 걸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반등은 단비와 같은 그러한 좋은 그런 단비다. 반가운 반등이다. 반등도 여러 이제 그 모멘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를 수 있는데 오늘의 반등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반등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죠. 이제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방향성을 어느 정도 반도체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은데 그 앞서서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모두 다 미국 경제가 강함을 반증해주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나름대로 반등을 크게 한 그런 멋진 하루였다, 나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저랑 아주 친한 이제 유명하신 리서치 센터장 출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대체 이 장이 이렇게 가다가 마는데 이게 또 쓰러지는 거 아니냐. 자기가 보기에는 걱정이 굉장히 많다. 너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7분응선까지 왔다. 7분응선 오면 늘 밸류에이션에 대한 벽이 있다. 그 벽을 기업 실적 발표가 항상 뚫고 갔는데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 물론 센티라든지 가이던스가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이미 내려온 상황을 조금만 서프라이즈로 튕겨서 위로 올라가만 준다면 시장은 크게 반등할 거고 마지막 여름 썸머랠리가 7월, 8월 중순까지는 이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좀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여의도의 전문가들도 생각이 지금 반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기 뷰와 생각이 정확지 않으면 시장에 떠밀려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고통의 시간, 또 반등할 때 먹지 못하고 빠질 때 팔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시간, 주로 주린이들이 많이 겪는 그런 아노미 상태에 빠진 케이스가 많죠. 이럴 때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이 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다를 써보고 분석하고 정리해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더 깊게 더 들어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찾아보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딱 정하면 배에 힘주고 견뎌야 되는 거죠. 주식은 프로버빌리티의 싸움이고 주식은 배짱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63, 상승 나스닥이 1.65, 1.7까지 쭉 올라가다 막판에 살짝 꼬리가 내리는 그런 모습 좀 안타까웠습니다. 2%까지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65인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 반도체가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S&P 500도 1.15%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집값 전년비가 11년 내 첫 하락을 했다. 전월비 3개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미 집값 전년비가 11년 내 첫 하락을 했다. 전월비로는 상승을 했는데 미국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12.2% 올랐다. 2022년 2월 이후 최대다.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9.7을 기록하며 작년 1월 이후 최고다. 네, 소비자 신뢰지수, 신규 주택 판매, 이러한 그 미래 먹거리, 미래 경기 침체와 또는 이런 연착륙, 경착륙을 결정할 신규 주택 판매, 소비자 신뢰지수 이러한 것들이 강하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란 거죠. HSBC 미국 4분기 경기의 4분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유럽은 내년에 침체가 전망이 된다. 얘들이 뭘 맞힌 적이 있습니까? 믿으시면 안 되죠. 캐나다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네요. 5월 CPI가 전년비 3.4%, 3%대까지 떨어지네요. 2021년 6월 이후 최저, 드디어 3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르드 22 총리 금리 정점 도달했다 말하기 어려워. 이 나카르드 22 총리는 지속적으로 유럽의 금리를 끌고 올라가서 긴축을 가는데 유럽이 왜 저렇게 이 CPI가 잡히지 않느냐 여러 원인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떨궈져 나간 이후에 영국도 망가지고 유럽도 나름대로 뭔가 서플라이 체인이나 여러 가지 공급 사슬 체계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이탈리아 파스타 문제, 파스타가 그냥 폭등을 한 거죠. 우리나라 빵값이나 우유값 폭등하듯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이탈리아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파스타를 주식처럼 먹는 이탈리아가 파스타는 밀 가격으로 밀로 만든 것 같아요. 전 잘 모르는데 그 가격은 빠졌는데 이걸 유통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그 뭐라 그 인프라 체계에서 이제 가격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시차를 두고 CPI가 움직이지 않는 하락폭이 적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니카르도는 공격적으로 지금 ECB가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쪼여가는데 이게 유럽이 먼저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올 초, 연초 2분기까지 5월까지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얻은 그런 웰스 팩트, 부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돌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CPI가 내려오는 속도를 줄이는 그런 역할. 미국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좋으면서 소비가 죽지 않는 거예요. 유럽도 그 경험을 먼저 겪었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 가서 저녁 좋은 맛있는 식당을 예약하려면 예약이 안 될 정도 점심시간도 마찬가지고 소비가 나쁘지 않다. 유럽, 일본, 미국, 한국 이 모두의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세가 이들의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이제 집값이 살짝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미국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IMF 부총리가 시장 기대와를 긴축은 오래 지속해야 된다. 뭐 이쪽 사람들은 뭐 그냥 지들의 직업이 분석하는 애들이니까 막 지르는 거죠. 네. 미국 채권왕 건들락이 미국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뭐 채권 입장에서 보면은 늘 부채는 많죠. 예. 그러나 이 부채의 퀄리티가 내가 중요하다 그랬죠. 한국도 부채가 엄청 늘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집을 샀느냐, 이걸 갖고 테슬라를 샀느냐, 이걸 갖고 엔비디아를 샀느냐, 부채의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팔아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그 유동성의 모습도 중요하고 뭘 샀느냐. 집을 샀다면 부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소비를 많이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을 빌려서 한국보다 더 튼튼한 테슬라를 사고 엔비디아를 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면 이건 부채의 퀄리티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질적인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 기사들은 전부 다 양적인 것만 보는 거죠. 양적인 것만 보면 문제는 늘 크죠. 늘 꼭 이런 것은 이거와 같아요. 중국의 부동산이 망한다. 이 이야기를 20년째 듣고 있는데 망하지 않죠. 바보 같은 거달기식의 2차원적인 분석은 이제 쓰레기 같은 거죠. 네, 오늘은 미국의 어떤 그 플라이트 퀄리티, 아주 질적으로 좋은 자산들은 전부 가격이 하락해서 달러 지수 0.1% 하락, 102.47, 금 가격도 0.5. 그만큼 오늘은 시장이 리스크가 있는 자산 주식으로 몰려갔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 올랐습니다. 2년짜리가 10.8bp나 올랐고 10년짜리가 5bp나 올랐는데 그 이유는 미국 경기의 지표들이 전부 좋게 나와버리니까 금리가 상승해서 튀어 올라오는 모습. 곧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2년짜리 반영이 되고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은 10년짜리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좀 특이한 상황이다. 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성장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WTI는 뭐 68달러까지 하락을 하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안정을 찾아야 인플레이션 CPI를 잡을 수 있는 기본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해야 항공료도 좀 싸지고 에너지 가격도 싸지고 또 드라이빙 시즌인데 또 이렇게 뭐 갤런 미국에 이제 차에 들어가는 가스 값도 좀 싸지고 이렇게 해야만 경제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여행도 가고 소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WTI 가격 하락은 향후에 CPI 하락이라든지 인플레이션 CPI가 똑같은 말이고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쭉 보다가 울프스피드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울프스피드는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오늘 주가가 10%나 올랐죠.
네, 미국의 가장 좋은 사모펀드 중에 하나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죠. 투자를 했다. 20억 달러에. 그래서 전력 반도체를 만든 울프스피드가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또 보니까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도 주가가 오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른 날이었습니다. 어제 6%나 하락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거리를 던져준 테슬라가 3.8%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심리를 돌려놓을 거로 보고 있죠. 애플도 1.51%, 엔비디아가 3% 상승, TSMC가 2.32%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일 중요한 1.6% 상승, 메타 플랫폼스가 3.17%. 오늘 핵심은 러블로스가 6.12%나 상승을 했네요. 다시 4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3721달러, 3만 달러를 깨지지 않고 옆으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돌아서 말을 정리해보면 이번 썸머넬리의 핵심은 반도체가 시작했다. 반도체가 시작해서 7분 능선까지 끌고 왔고 70% 정도까지 썸머넬리를 100으로 본다면 이제 마지막 30%도 이 반도체가 결정을 할 것이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그 센티가 그다음에 HBM이라든지 뭐 이런 GPU라든지 생성 AI에 대해서 서버가 필요한 고급 서버가 필요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바꿀 그 무엇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트랩에 걸린 거죠. 너무 뭐 고밸류다. 그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 여기에 분기말, 반기말, 다음에 분기말, 반기말, 월말이 겹친 6월 말에는 당연히 많이 먹었으면 기관 투자가들이나 부티커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겠죠. 여기에 겹쳐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만 잘 견디면 7월에는 또 새로운 마지막 썸머넬리의 30%에 대한 부스팅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논리죠.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게 이제 반도체의 가격인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송명섭 위원이 이제 반도체 이제 이타 강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내날 이걸 글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반도체 고정 가격 전망 2023년 3분기 중부터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 당사의 기존 예상보다 1분기가량 앞서서 3분기, 2분기부터 일부 고객들의 주문 증가 및 출하나 급증에 따라 모든 반도체 업체의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예상을 넘어서는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분기 D램 낸드의 평균 판매가 하락률은 10%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감산 확대 발표를 전후해서 2분기 고정 가격의 낙폭이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DDR5라든지 HBM 등 고가 제품 비중이 빠르게 상승 중인 SK 하이닉스의 경우 2분기 DRAM의 평균 판매가 하락은 3에서 4%에 그칠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다. 즉 판매 가격이 멈추거나 생각보다 적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품 가격이 현금 원가를 이미 하회 중인 상황으로 3분기부터 반도체 업체들은 평균 판매가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또한 경기 선행 지표들의 반전 이후 6에서 9개월이 지난 3분기 하순부터 수요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쓰신 거죠. 이제 재고 동향인데 재고 동향이 이제 갈수록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재고가 갈수록 빠지는 고기. 그래서 재고가 빠지면 다시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긍정적이고 판매가도 올라오는 ASP도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다음에 송명섭 애널리스트가 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반도체 탑재량과 HBM 쪽 이야기인데 이분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최신 하이엔드인 GPU H100과 A100에 들어가는 GPU를 대당 8개씩 탑재하는 초하이엔드 AI 서버의 올해 출하량은 19만 대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19만 대밖에 판매를 못하네요. 엔비디아의 하이엔드 GPU의 넷다의 숫자가 30개에 불과하고 COWS 캐파 부족으로 올해 A100이라든지 H100 생산량이 최대 15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넷다이란 단어와 반도체 용어가 나오는데 넷다이란 단어와 COW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정도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넷다이라는 것은 우리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 그 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칩이 한 웨이퍼당 30개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생각보다도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것을 작게 만들어서 많이 나와야 수율이 높은데 30개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적게 나온다는 거죠. 또한 COWOS인데 이거 가장 많이 쓰이는 반도체 패키징의 기법인데 칩은 웨이퍼 원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칩을 인터포저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하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 이 TSMC가 잘하는 것 같은데 COWOS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반도체 칩 자체가 적게 생산이 되고 COWS를 할 수 있는 캐파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초울트라 서버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 생산량이 최대 150만 대에 그칠 것이다. 이 150만 대가 많은지 적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적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단 올해의 초하이엔드 AI 서버용 DRAM과 GPU 내장된 이 수요는 전년 대비 342% 증가하고 초하이엔드 AI 서버 내 평균 DRAM 탑재량은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결국은 탑재량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서버 전체 출하량이 6.4%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초하이엔드 AI 서버에서 DRAM 탑재량 급증에 따라 서버 전체 평균 DRAM 탑재량 19.9% 증가하고 올해 전체 서버는 전년 대비 수요가 12.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숫자가 복잡하지만 작년보다는 증가할 거라 보이는 거죠. 특히 기존 GDDR6 대비 3배 이상 고가인 HBM의 출하가 빠르게 증가 중이다. A100에는 64GB 용량의 HBM2E와 H100에 들어가는 80에서 96GB는 HBM3가 각각 8개씩 탑재 중이며 8개. SK 하이닉스가 전체 DRAM 출하 매출에서 HBM 비중이 전년에 5% 이하에서 올해는 10%, 그리고 4분기에는 15%까지 급등할 것을 보고 있다. 전체 차지하는 포지션은 작은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ASP 평균 판가를 둘이 섞으면은 싼 D램과 비싼 HBM D램을 섞으면은 판매가가 올라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올 전체 D램 수요량에서 HBM이 차지한 비중은 4%.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샤프리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HBM에 대한 미래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스터디 모임에서 기존 서버량과 일반 노르멀한 서버하고 하이엔드급 서버의 차이점 2023년을 보면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 기가 좋은 것들이 들어가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 표들을 붙여줬는데 우리 스터디 모임에 오신 친구분들은 이제 잘 기억을 했는데 이걸 좀 붙여놓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뭘 이야기했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분기 대비 둔화되는 매출은 59.2조, 영업이익을 552억으로 전망을 했어요. 플러스 한 1000억 이하로 전망을 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 출하량이 5,500만 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부분의 영업이익은 QOQ로 34% 감소한 2.6조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좀 차이를 보이는데 2.6조밖에 이식이 안 난다. 단 2분기 반도체 부분의 영업 적자는 높은 DRAM 출하량과 ASP 낙폭 축소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핸드폰에 대해서는 2.6조로 생각보다도 이익이 감소폭이 클 줄 알았는데 줄었다. 그 다음에 DRAM 출하 증가율과 판매 가격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둘 다 긍정적인 소식은 들렸다는 거죠. 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3분기는 66.5조, 영업이익은 다시 2.7조, 2분기가 550억이었는데 다시 2.7조로 2조 조 단위로 다시 영업이익이 늘 것이다. ASP 상승 전환과 출하량 증가에 따라 반도체 부분의 영업 적자가 대폭 축소되고 다음에 디스플레이 분야
그 다음 무선 네트워크, 핸드폰 분야에서도 수요 회복에 의해서 이익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삼성전자의 HBM3하고 DDR5 생산 문제가 해결함에 따라 동제품의 출하가 2023 올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HBM3와 DDR5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주로 AMD 쪽으로 HBM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애플을 제외한 모든 파운드리 고객들이 내년 2분기까지 4나노에 머물 것이다. 지금 TSMC가 3나노로 먼저 가서 수율을 맞추고 있을 정도로 먼저 앞서가고, 삼성전자는 4나노로 해서 이제 수율을 잡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애플은 이미 3나노로 어드밴스된 쪽으로 가버렸지만, 나머지 파운드리 고객들이 4나노에 머무를 건 내년 2분기까지. 그렇다면은 상당히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한 환경, 즉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마련된 게 아니냐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긍정적으로 본 거죠. 이는 4나노 수율이 안정된 삼성전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동사는 24년 초 갤럭시 S24용 엑시노스에 다시 AMD GPU 코어를 탑재를 시도할 예정이며, 준비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애플과의 격차, 기술 격차, 용량 격차를 쫓아가겠다는 거죠. 고객들의 3나노 도입 연기는 삼성전자가 GAA 및 3나노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시간을 1년 더 확보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줄 것으로 보고 있다. TSMC는 핀팩 구조를 가지고도 3나노까지 들어와 버린 거죠. 기존의 핀팩 구조를 가지고 7나노 뭐 이렇게 하면서 해왔던 기술을 3나노까지 적용을 하면 일단 비용이 싸겠죠. G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에게는 수익 면에서 불리하죠. 수율도 맞춰야 되고 핀팩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TSMC의 그 우수한 그러한 기술력을 삼성전자에 쫓아가는데 시간이 부족했는데 4나노 때는 거의 이제 수율을 잡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4나노를 선호한다면 나름대로 성장력과 경쟁력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2023년 예상 BPS 대비 1.41배로 역사적인 중간 배수인 1.6배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렇죠? 그래서 PBR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4년 내년 하승기부터 동사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2에서 2.2배 고점 배수까지 상승하고, PBR이 2배까지 해서 2.2배까지 올라가고, 주당 가치의 상승도 동반될 경우 동사 주가 상승의 포텐셜은 60% 정도로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만저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올 4분기 이후 미국의 금리 정책 및 전 세계 유동성 증가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동사의 주가 포텐셜은 30% 수준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제의 반등 이후에 좀 강하게 버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을 기반으로. 아직은 중앙사 주가 하락시보다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에 이 양반은 전체 550억의 이익이 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에는 4.159의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6,670억의 흑자가 나고, 그 다음에 모바일 통신은 2.5조의 영업이익이 나고, 하만이나 가전은 7,70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2분기는 550억, 5천이 아니라 550억이 살짝 플러스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모습이 있었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9천억까지 보는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B증권의 김동원 센터장님은 9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늘 것이다. 앞에 손명섭 위원은 550억밖에 이득이 안 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9천억까지 는 이유를 보면 뭐가 이익이 나느냐 보면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반도체에서의 적자 폭인 것 같아요. 반도체의 적자 폭. 반도체가 적자가 여기 있죠. 세미가 3.3조. 저쪽에서는 이제 몇 조, 아까 4조까지 예상을 한 거잖아요. 4.1조였는데 여기는 3.3조니까 4.1조와 3.3조의 차이니 8천억. 이 정도에서 반도체의 손실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서
많은 뷰가 갈리는 것 같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무선통신도 2.7조, 디스플레이 7천억 뭐 이런 비슷한데 반도체의 적자폭을 어떻게 보느냐, 평균 단가, 판매가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로 해서 애널리스트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이 1조 근처까지 이 영업이익과 550억 겨우 플러스가 나는 사람들의 편차가 아주 크게 나는 게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결론 갑시다. 금일 아침 미국발 강한 기술적 반등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매우 중요한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보여준다. 서머넬의 추가 상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한 상황에서 시장의 리더격인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은 나름대로 가뭄의 단비와 같고 하락 심리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나온 긍정적인 포인트였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 서머넬의 시작도 끝도 반도체가 결정할 것이다. 즉 반도체가 올라운드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서머넬리가 70% 올랐고 이제 마지막 하반기 전망과 내년 전망 그리고 숫자의 반등 눈으로 보이는 숫자의 확인 이게 나머지 30%를 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그냥 반등을 즐겨야 되죠. 특별히 뭘 쫓아가고 사거나 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의류 같은 종목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걸 과연 누가 맞추겠습니까? 따라서 HBM, 반도체, 2차전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제약바이오, 그다음 DDR5,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력기계, 이런 것들, 다 미용 의료기계 실적이 좋을 거 이런 것들 몇 개를 가지고 견뎌야셔. 좀 팔고 또 조정받으면은 대놓고 또 사고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든지 이렇지 않고는 이 장에서 다 사지 않고는 미쳐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다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소외감이나 실망감을 느끼지 마라.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그게 또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삼성전자를 남대로 분석을 해줬습니다. 우리 카페 친구들은 송명석 의원 애널 리포트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보시고 분석하고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새롭게 사고 싶은 종목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우리 카페는 쓰레기 리딩 방향은 전혀 다른 집단 지성과 엣지와 기본적 분실에 충실한 그러한 방이다. 카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비가 왔다 그쳤다 좀 습한 날씨인데 이럴 때 건강 잊지 마시고 저처럼 얼굴에 선풍기 저녁 내내 맞으면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제발 좀 크게 좀 반등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확 쳐줘야 또 기분 좋게 그 다음날 또 방송도 하고 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